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상호관세 발표가 있어서 평소보다 시황을 조금 더 일찍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발표 이후에는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상호관세를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미국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그동안 미국이 어떤 피해를 입어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길게 할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 부분은 좀 짧게 그리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 관세를 10%로 적용을 하고 본인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 이 관세를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백악관 홈페이지와 그리고 X 계정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표를 갖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국가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표가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국가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4%, 유럽연합은 20%, 베트남은 무려 46%, 타이완은 32%, 일본 24%, 인도 26%, 그리고 한국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절반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50% 관세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25%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가운데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그리고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 관세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관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결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아직 다른 국가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복 관세를 강행하게 됐을 때는 시장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백악관에서는 현재 이 관세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이런 또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시 상황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급등했던 것과 다르게 이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테슬라 같은 주식들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많은 수혜들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장 마감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또 장을 보면은 이 가격들이 많이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주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살아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고용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에 이 감정지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뭔가 시장이 고조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강세장 분위기가 가격뿐만이 아니라 감정지표에서도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관세 발표 전에 많이 상승한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상호관세를 모든 국가에 10% 정도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공포스러운 결과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즉 20에서 25%를 예상하다가 10%라고 하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장을 갖다가 더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불트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발표가 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이 되고 약 60분 동안에 1억 1,600만 달러 상당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롱 포지션이 월등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동안에 가격의 상승을 이끈 핵심적인 주체들은 미국발 수요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관발 수요들도 많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주체들이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가 발표된 이후에는 다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로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발표를 전후로 해서 단기적인 큰 변동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흐름 한번 보시면은 가장 많은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즉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축적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축적 스코어가 상당히 높아졌다. 즉 강하게 축적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계속해서 이 매도 움직임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물량을 매도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 보유자와 소형 보유자 간의 행동 패턴과 그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형 보유자와 소형 보유자 중에서 누구의 패턴을 더 따라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년에서 5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존버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주체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작년 11월 달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년에서 7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 중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이 같은 시기에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사이클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더 많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트코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중순 이후로는 가장 낮은 구간을 터치하고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에 위치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즉 우량한 알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적절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우리의 예상치를 벗어나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단기 조정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량일천 기준으로 83K를 전후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82K대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구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80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만약에 80K 상단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는 76.5K까지도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매물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이 76.5K까지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요 두 개의 구간이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비트코인의 활성 실현 가격이고 바로 하단 구간은 실제 시장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65K에서 대략적으로 71K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83K를 전후로 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 소속 애널리스트가요,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약 10억 달러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3배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오히려 규제 완화에 맞춰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입된 자금은 차익 거래에 집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투자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데스크의 애널리스트는요, 비트코인이 76K 부근에서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할 준비를 마쳤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적 요인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델리티가 IRA,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18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이 IRA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고, 이 자산은 피델리티의 콜드 월렛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면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이 해당 자산을 안전자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과도 동등한 수준으로 입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입니다. 제프 캔드릭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보다는 기술주의 대체 자산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자산입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정체성이 더 다르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주의 측면으로서 시장에서는 많이 채택이 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자산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프 캔드릭이 또 하나의 주장을 했는데요. 아발란체가 올해 연말까지 $5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2029년 말까지는 $25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는 다른 고유의 서브넷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포브스에서 매년마다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암호화폐 업계 인사가 16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장 부자는 자오 장펑 바이낸스 공동 설립자이고요.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EO와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설립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향후 수준의 현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머스크의 임기는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다 라는 부분들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CBD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0K 상단으로 형성됐던 매도벽은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도벽이 대부분은 허매도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체들이 다 물량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색, 녹색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 움직임을 보였던 보라색과 빨간색도 일정 부분 물량을 넣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다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매도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발 수요에 의해서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이 주체들도 아마도 다시 매도 움직임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모든 주체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83K 중반 정도에서 캡처를 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82K 중반까지 조정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에 의해서 물량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루 사이에 가격이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전에 88.5K까지 상승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52평선까지 상방 돌파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 구간에서 물량을 갖다가 매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강조드리듯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머에 의해서 불타기를 하는 전략이 위험하다는 것이 다시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82에서 83K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82.7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일시적으로는 이 구간도 하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RSI는 이평선을 하방 돌파를 했고 MACD 상으로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려고 하는 정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상으로는 침체 국면으로 더욱 다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매물대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이 구간에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평균 가격이 82.7K이고 81.1K부터
83.6K까지 가장 많은 물량들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 하단으로는 매물대가 10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80K 초반 그리고 80K가 일시적으로 깨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봤을 때 롱 포지션을 연이어 하방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3.2K에 롱 포지션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까지 지금 하방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롱 포지션이 깨질 때마다 장대 음봉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이동은요,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을 하지만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공격적인 관세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유럽과 중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 대응 방안을 하나둘씩 발표를 할 텐데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응 전략은 늘 일관적입니다. 저렴한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상승 구간에서는 올라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세발 이슈에 의해서 큰 조정이 나타나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으로 물량을 축적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의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